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집 구할 때 좀 꿀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면,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랑 위치. 일단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위치는 뭐 완전 시티 중심이라서 엄청 만족을 하고 있고, 위치에 비해서 가격도 지금 시세에 비해서 좀 싸게 구한 편이에요. 주에 220불로 구했으니까 다른 사이트들에 올라온 뭐 260불, 250불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싸게 잘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2인 1실이지만 시티에서 이 정도 가격에 살려면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룸메이트에도 괜찮고 해가지고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을 보러 가야 되는데요. 인스펙션이 뭐냐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집 구하기 전에 그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데랑 같이 가시면 뭐 공인중개사들이 집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, 이게 인스펙션입니다. 인스펙션 검사거든요. 한마디로 집 입주하기 전에 집을 뭐 내가 살기 괜찮은 집인지 이런 걸 검사를 하는 거죠. 그걸 인스펙션이라고 호주에서 부르는데, 이제 뭐 플랫메이트나 페이스북 그리고 뭐 한인 사이트나 이런 데 올라온 공고를 보면 일단은 룸 형태나 집 형태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 집이 렌트인지, 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한 공간을 다 렌트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렌트고, 그 다음에 쉐어는 그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형태처럼 그 중에서 방 하나를 쉐어를 하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서 또 들어가면 이게 싱글룸이냐 더블룸이냐 이게 또 나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마스터룸이 있어요. 마스터룸은 이제 룸 안에 화장실까지 딸린 걸 마스터룸이라고 하고, 뭐 호주에서 집 구할 때 형태는 요 정도? 워홀로가 집 구할 때 형태는 요 정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집 형태나 방 형태를 구한 다음에는 이제 가격을 지불하고,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도 사실 다 다르거든요. 이게 1주마다 페이하는 데가 있고 2주마다 페이하는 데가 있고, 또 멜번은 한 달마다 페이하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. 저도 지금 한 달마다 페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사전에 잘 얘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또 본드나 디파짓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보증금이죠. 집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. 이것도 뭐 집마다 다 달라요. 그 2주치의 주세를 보증금으로 내는 데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내는 것도 있고, 이것도 집마다 다른데 그것도 이제 잘 고려를 해서 해야겠죠. 본인 주머니 사정에 맞게. 왜냐면 본드가 엄청 비싼 집들도 있어요. 막 1000불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그 공고나 이런 거 올라오면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미니멈이란 게 있습니다. 미니멈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냐면 그 집에 제가 살아야 되는 최소 기간을 미니멈이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입주를 했다. 근데 미니멈이 2달이다. 그러면 2달 동안은 제가 이 집을 써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그 전에 나간다 하면 보증금을 못 받는 겁니다. 미니멈도 계약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 채우고 나가면 계약을 중도 해지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미니멈 기간도 집마다 달라요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2달이고 뭐 막 6달 이런 집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집 볼 때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내가 여기 이 도시가 안 맞아서 빨리 떠날 수도 있잖아요, 예를 들어서. 그럴 때 이제 미니멈 기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. 내가 이 도시가 너무 안 맞고 싫은데 6달 동안 여기서 버텨야 돼. 그러면 호주 워홀이 약간 지옥 같은 시간이 돼버리겠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니멈이 좀 적은 집에 사는 걸 한 2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집에 살다가 이제 안 맞으면 또 다른 집으로 옮기면 되고 아니면 지역 이동을 해도 되고, 이렇게 좀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미니멈 기간은 좀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 다음에 볼 게 또 이 빌이란 게 있어요. 뭐 공고나 이런 데 보면 빌 포함, 빌 불포함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. 뭐 안 나와 있으면 물어보셔야 되고, 이게 뭐냐면 뭐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것까지 그 주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빌 포함이라고 하고, 주세에 포함 안 되고 따로 내는 걸 빌 불포함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게, 만약에 빌 불포함인 집에 살게 되시면 뭐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게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특히 여기 멜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겨울에 막 난로 같은 거 잘못 사서 틀다가 진짜 전기세가 바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그렇고.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. 빌 포함인 곳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
저도 지금 빌 포함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편하긴 하죠, 그게.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을 보러 딱 집에 갔다. 집에 들어가면 봐야 될 게 뭐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. 한국에서 집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뭐 집 깨끗한지, 주방 뭐 제가 뭐 요리 같은 거 해 먹을 수 있게 이런 게 잘 돼 있는지, 식기 같은 거 있는지, 뭐 TV나 이런 것도 다 잘 작동을 하는지,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화장실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지, 그리고 샤워기나 뭐 이런 거 온수가 잘 나오는지, 그리고 수압이 괜찮은지, 이게 또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. 씻을 때 수압이 약해버리면 이게 좀 뭐 약간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받을 때가 있어요. 막 엄청 막 피곤하고 이럴 때 와가지고 막 싹 해가지고 씻고 싶은데 이게 쫄쫄쫄쫄쫄 나오면 이게 좀 약간 현타 오거든요. 그래서 수압이 또 은근히 중요합니다, 제 기준에서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, 또 뭐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, 같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, 같이 사는 사람들 국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, 또 그 친구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도 알면 좋은 게, 예를 들어 다 같이 아침에 비슷한 시간대에 출근을 한다 이래버리면 화장실이 몇 개인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저희 집은 지금 하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겹쳐버리면 이제 보통 다 씻고 나가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씻는 걸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버리거든요.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또 뭐가 있지? 그리고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칙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아요. 하우스 룰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게, 뭐 사실 뭐 이제 공용 공간이랑 이런 걸 다 같이 쓰다 보니까 공용 공간은 좀 더러워질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에 케언지 살던 집 같은 경우는 요일마다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고,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공용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 청소를 한번 싹 해요. 근데 이런 규칙이 없으면 사실 너도 나도 청소하기 귀찮잖아요. 그래서 다 계속 방치되고 뭐 더러워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, 만약에 규칙이 없는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들한테 규칙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규칙이 이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좋죠.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볼 때 집을 좀 많이 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, 뭐 집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긴 하죠, 사실.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. 근데 약간 이런 멜번이나 제가 있던 케언즈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을 거의 10명이 넘게 한 집을 보고 이렇거든요. 경쟁률이 엄청 세잖아요, 이게. 본인이 이제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집도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할까 하고 다른 집을 보는 순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이 집을 가져버립니다. 이 집을 하겠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걸 뺏기고 이 집을 인스펙션 봤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인스펙션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스펙션을 만약에 이 집을 봤다, 근데 괜찮다,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살기, 그러면 그냥 연락을 빨리 해서 나 이 집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좀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좋은 집들을 계속 뺏기거든요. 왜냐면 내 눈에 좋은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으니까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인스펙션 그렇게 빨리 쉽게 집 결정하지 마라 뭐 하는데, 이제 본인 마음에 들었으면, 그리고 집 상태가 좋으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냥 바로 나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그 좋은 집에서 살 확률이 높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, 이건. 특히나 이제 가격이 좀 싸게 나온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하죠. 이제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저는 가격이 싼 게 제일 우선순위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싼데 집이 괜찮다 이러면 진짜 바로 하겠다고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낚아채갑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서 자취를 좀 해보신 분들이 유리하긴 해요.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런 집 같은 거를 자취할 때 보러 다니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걸 알잖아요. 그래서 사실 호주 와서도 비슷하거든요, 집 보는 거는.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집이면 괜찮다 이게 서잖아요, 판단이. 그래서 빨리 판단을 내리기가 좋긴 하죠.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인스펙션하고 나 하겠다 하고 하면 이제 계약서를 쓰시고 보증금을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, 이거를 간혹 가다가 현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, 캐시로.
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비추하고 계좌이체로 무조건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현금으로 줘버리잖아요. 이 집주인이 되게 좀 사기꾼이나 이런 애야. 그러면 나 받은 적 없는데? 이래버리면 사실 캐시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사기를 당하는 유형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기인데,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를 무조건 남기는 게 좋고요. 진짜 막 상황이 안 되거나 해서 무조건 캐시로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라도 기록을 하십시오. 그래서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증금 같은 거 이체할 때도 웬만하면 방 키를 받고 나서 주는 게 좋아요. 뭐 요 정도 하면 다 한 거 같은데 뭐 더 있나? 제가 지금 살면서 딱 하나 불편한 게 있는데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.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1080 그걸로 못 봅니다. 380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. 그것마저도 버퍼링 걸려가지고 일시정지 누르고 이 버퍼링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. 와 그게 너무 불편해 진짜. 이거 진짜 와이파이 속도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세요. 특히 한국인들은 이게 안 돼요. 와이파이가 느리면 너무 답답해요. 그래서 와이파이 속도를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세요. 저도 그냥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만 듣고 와이파이 있구나 하고 갔는데, 왜냐면 케언즈에서 살던 전 집은 와이파이가 진짜 한국만큼 빨랐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유튜브 이런 거 편집을 하거나 이런 영상을 보거나 이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우라가 터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답답해요.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속도 꼭 확인하십시오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밥솥을 샀잖아요. 밥솥 같은 경우 그런 식기류나 뭐 해먹을 수 있는 뭐 냄비, 프라이팬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, 이 부분에서 사실 한국인 쉐어가 좋은 게 뭐냐면 한국인 쉐어는 보통 이제 밥솥이나 이런 게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뭘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한식을 해먹기에 너무 이제 편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한인 쉐어는. 저는 사실 그 점이 한인 쉐어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조미료나 이런 소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추장이나 된장, 간장 이런 거 그냥 공용으로 사다 놓고 이렇게 같이 해 먹으면 되잖아요 한인 쉐어 같은 경우는. 근데 이런 데는 다 제가 일일이 사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용량이 적당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완전 크거나 완전 작거나 이건데,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큰 거를 사게 되잖아요. 케언즈에서도 그랬는데 다 남았어요. 그게 너무 아까워요. 근데 들고 갈 수가 없어. 그래서 친구를 주고 오긴 했는데 이런 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. 뭐 밥솥 같은 경우도 이제 요런 애들은 밥솥을 안 써가지고 제가 제 거를 따로 사야 되고 이런 게 또 있어서, 또 주방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저희가 이제 밥을 해 먹을 일이 많다 보니까, 왜냐면 외식은 너무 비싸잖아요. 외식하면 솔직히 남는 돈이 없어요. 그래서 보통 밥을 해 먹는데 밥을 해 먹을 때 이런 게 좀 중요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실 수 있는데 막상 살아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다. 밥 해 먹는 거. 뭐 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호주 나와서 일하면서 돈 벌고 하는 건데 먹는 걸 좀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. 그래서 사실 또 그게 있어요. 이렇게 외국인들 같이 사는 경우에는 김치 관련된 음식이나 약간 뭐 된장 냄새 나는 약간 이런 요리들을 조금 하기가 어렵거든요. 눈치 보여가지고. 그래서 김치를 사다가 공용 냉장고에 넣는 것도 것조차 눈치가 보여요. 애들이 막 냄새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또. 그래서 차라리 진짜 저 원래 한국인 쉐어를 아싸리 들어가고 싶었거든요. 이 밥 해먹는 걸 좀 편하게 해먹고 싶어가지고. 근데 다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긴 했는데,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한인 쉐어가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뭐 같이 사는 사람들 편하기도 하고 한국인들끼리. 그래서 이런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. 근데 같이 사는 건 솔직히 한국인들이 제일 좋고 일본인들도 괜찮고 동남아 애들도 나쁘지 않아요. 제 경험상 요 정도? 근데 아시아권 애들은 다 어떻게 보면 문화 같은 게 조금 비슷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서양권 애들이나 남미권 애들 같은 경우는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같이 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데, 이게 좀 안 맞는 사람들은 한인 쉐어를 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. 왜냐면 집은 편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냥 본인이 편한 곳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막 외국인 쉐어를 산다고 해서
영어를 그렇게 막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. 왜냐면 이제 애들 일하는 시간도 다 다르고 일 끝나면 피곤해가지고 막 이제 바로 자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시합 산다고 해서 무조건 막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morning how are you 뭐 하면서 이런 스몰톡 나누고 막 이렇게 하하하 호호 이 약간 이 생각한 이런 분위기가 뭐 나오는 집도 있겠죠. 근데 안 나오는 집이 아마 제 생각엔 많을걸요. 근데 그런 건 있죠. 뭐 이제 하우스 파티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집들은 이제 같이 오프나 이런 거 맞추던지 아니면 퇴근 후 시간에 뭐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이런 건 있긴 하죠. 근데 막 일상 속에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의 환상과 다를 수 있다. 요 정도? 하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지금 집 관련돼서 인스펙션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지금 멜번 집값 비싸다, 집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냥 본인이 발품 팔고 잘 찾아보면 집은 있습니다. 여기는 특히나 뭐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건만 잘 맞추고 본인의 눈을 낮춰야죠. 사실 그런 본인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 그게 맞는 거고,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못 구하는 거죠. 본인의 눈은 높은데 그거에 맞는 집이 사실 없잖아요. 어떻게 본인의 입맛에 다 맞추게 집을 구하겠어요.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되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라는 부분만 잘 이제 선택을 해서 집을 구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럼 이제 저도 멜번에서 집을 이렇게 구했고 본격적인 멜번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. 사실 아직까지도 멜번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멜번이랑 정 쌓는 거는 차차 해보도록 하고, 일단 집을 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멜번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아봐야죠.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